안녕하세요.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 유현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 수학의 6년 로드맵을 저와 함께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고등학교 수학은 약간 느낌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뭐 수화식, 또 방정식, 함수 이게 한 학년에 쭉 연결되어 나오니까 이렇게 앞뒤로 맥이 쭉 이어지는 게 보이실 텐데, 사실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서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 수학에서 이거 지금 연산했다 갑자기 도형했다가 이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수학 공부를 한번 잘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6년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맵을 한번 짜보자, 쭉 한번 짚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리해보면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와 연산, 그 다음은 뭘까요? 도형이겠죠. 도형이 나오고, 그리고 측정, 그리고 또 규칙 찾기, 마지막이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5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한 50% 이상이 수와 연산일 텐데요. 초등 수학에서 수와 연산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라는 약속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여러 가지 수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십진법을 계산하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와 연산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연산 속도가 느리면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나 보다. 연산학원을 보내야 되나? 연산 문제집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와 연산을 그냥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와 연산 부분에서 이해는 잘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린 것 같다 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훈련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형이죠. 도형은 애들이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4학년 때 갑자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4학년 때 어려워하나라고 보면 도형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형이 그냥 우리는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모에도, 사각형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각을 구하고 다른 삼각형과의 관계를 구하고 사각형끼리 관계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휙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시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중학교 도형 부분에서 이 사각형이 뭐였지? 이 각의 관계가 뭐였지? 남들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좀 어려운 도형의 개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계산 문제가 없다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도형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간지각 능력 부분에서 약간 좀 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감각을 익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세 아이가 다 똑같이 이 부분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칠교놀이라던가 도형 퍼즐들을 꾸준히, 저는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감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측정은 단위가 이제 커지고, 또 이거를 도형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부피를 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겠죠. 그런데 이 측정에서 나오는 단위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과학 아니면 사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단위가 헷갈리게 돼요. 물론 그때 배워도 되긴 하지만 이미 그 감을 알고 있는 아이들하고, 또 그때 고등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킬로미터가 뭐였더라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 측정 부분에서도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0.8km가 남았다라고 하면 저게 얼마큼 남은 걸까? 몇 미터 남은 걸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해서 네, 이 기초를 잘 가지고 가셔야 다른 과목 공부와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규칙 찾기거든요. 규칙 찾기. 근데 저한테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수와 연산보다는 규칙 찾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칙 찾기 하면 이게 뭐지? 패턴인가? 네, 물론 어렸을 때는 패턴 구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고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는 네모다.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별이다. 뭐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게 다 무슨 과목, 무슨 단원하고 연결이 될까요? 방정식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어떤 요술 주머니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뭐가 돼서 나온다. 이게 함수예요. 네, 그리고 6학년 때는 비례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아이들이 네, 중학교에 방정식, 함수, 또 고등학교에서 지수 로그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5학년으로 끝내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중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6학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뒷부분에 나오고 또 아이들 6학년 되면 우리 엄마들이 잘 케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가는가 라는 것도 꼭 봐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료와 가능성이죠. 자료와 가능성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과 통계예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은요, 우리 그래프를 본다라던가 네,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하고도 굉장히 확장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 이 그래프는 우리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뉴스를 같이 아이들이랑 보면서 나오면 저게 뭘까? 어떤 게 제일 많은 걸까? 이런 걸 하기도 했고 지금 10월달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게 가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 한 4, 5학년 때 10월달이 되면 뭘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날씨, 그러니까 오늘의 온도 해서 오늘의 기온의 변화, 한 달 동안의 기온의 변화, 그때 일교차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그걸 또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얼마든지 많은 그 그래프들을 활용하면서 놀이 겸 공부 겸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초등에서 나오는 5가지 영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한 학년에서 다 나오진 않아요. 한 학년에서 이 5개 영역이 한 번에 쭉 배우고 수와 연산을 쭉 배우고 통계를 쭉 배우고 하는 건 아니라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게 6년의 과정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년의 과정에서 연결된 것들을 다 잘 하고 나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도한 선행보다는 이 로드맵을 잘 아시고 단원마다 우리 아이가 놓치고 있는 개념은 없나 라는 거를 잘 보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에 누구는 벌써 5학년 걸 끝냈대. 엄마 6학년 걸 끝냈대. 근데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한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걸 했을까?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리 배운 것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탄탄한 개념 없이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듯이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 수능 보려면 암기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좀 저도 들어봤었는데 저는 그건 정말 반대입니다. 물론 시험이 코앞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암기하듯이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학년이나 자기의 그 인지 수준과 맞지 않게 과도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암기하듯이 수학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탄한 개념 없이 암기로 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가면 정말 본 실력이 딱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학 못하겠다. 내가 수학을 못해서 내가 가고 싶은
뭐 이공계를 진로를 선택을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등학교 수학을 선행 위주로 욕심내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배워야 되는 이 5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우면서 지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의 목적은, 공부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은 정말 재밌어. 나도 할 수 있네. 나는 중학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흥미를 주는 게 수학에서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수학을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내는 아이들은요, 다른 과목보다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냈을 때 그 만족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성취감을 경험을 하고 그게 토대가 되어서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